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를 바꿨는데도 상처받는 패턴은 왜 똑같이 반복될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퍼주고 맞춰주고 나면 남는 건 외로움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 회복을 돕고 있는 상담사 최경미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자꾸 비슷한 사랑을 반복하는지, 그 안에서 놓치고 있던 나의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나를 지키며 사랑할 수 있을지를 하나씩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다 퍼주면 무시당한다. 현실 사랑의 배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점점 무시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죠. 마음도 시간도 심지어 돈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퍼줄수록 상대는 더 거칠어지고 점점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현실 속 사랑은 이상과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흔히 벌어지는 한 장면. 서울에 사는 53세 정모 씨는 최근 7살 연하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다 큰 배신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누나라 부르며 다정했던 남자가 점점 연락을 늦추고, 식사는 당연히 그녀가 계산하게 만들고 심지어 경제적 도움까지 요구했죠. 정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편한 ATM이 된 거더라고요. 이렇게 퍼주는 사랑은 결국 상대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쉽게 주는 건 쉽게 무시당하기 마련이죠.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반복할까요? 그건 내가 잘하면 언젠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느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다 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를 아끼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퍼주는 사랑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허탈감과 자존감의 상처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내가 너무 줬나? 하는 생각으로 무겁지 않으신가요? 이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내 마음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보여주는 거지, 단번에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퍼주기만 할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엄마가 된 순간 여자로 안 보인다. 당신은 나한테 그냥 애 엄마야. 어느 날 연인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사는 46세 유모 씨는 재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사람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섹시하다, 여자로서 매력 있다며 뜨겁게 다가왔던 그 사람. 하지만 유 씨가 아이의 양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된 순간 우리는 왜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중년 여성의 연애에서는 이런 상처가 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다가오는 이성은 처음엔 이해하는 척 다가오지만 막상 현실적인 책임이나 육아 이야기가 등장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감당한 무게를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단지 애 있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린 거죠. 하지만 더 슬픈 건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여자 아니다라고 체념하며 관계 속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엄마니까 이 나이에 뭘 바라냐며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이가 생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지, 여전히 매력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떳떳이 보여주는 용기, 그게 어쩌면 다시 여자로 보일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당신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3. 먼저 몸부터 준 당신, 지금 후회 중인가요?
그날 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걸까?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찢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는 젊을 때보다 더 외롭고 더 간절해서 가끔은 너무 빠르게 다가가게 됩니다. 서로가 외로웠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단 한 번의 만남에 몸부터 나눈 관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태도가 바뀌고 사랑한다던 말이 쏙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 바닥을 치게 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모 씨는 연하의 남성과 몇 주간 애틋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단 한 번의 하룻밤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잠깐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마음보다 기회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쉽게 얻을 수 있었던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을 먼저 줬다고 해서 당신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쉽게 사랑을 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쉬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몸을 먼저 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자책은 이제 그만 다시 당신 자신을 껴안아 주세요. 4. 또 참았죠? 그 침묵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말해야 할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채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합니다. 그 침묵이 쌓이고 또 쌓여 결국엔 자신조차 무너지고 마는 거죠. 중년의 연애나 만남에서는 이런 참음이 더 많습니다.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나이 들면 싸우는 것도 지쳐서 그냥 눈 감고 넘기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인천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3년간 만남을 이어온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은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결국 떠난 건 그 남자였고 김 씨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버려지더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몰라요. 결국 나만 병들어요. 이처럼 침묵은 결코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관계의 불균형을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도 속으로만 참는 중이신가요? 참는 사랑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내 감정을 눌러버리는 순간 사랑은 점점 나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표현하세요. 말하세요. 나도 기분이 나빴고,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행복하고 싶었다고. 상대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그 목소리를 들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저 편한 사람, 불만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속 침묵을 조금씩 꺼내놓아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마디는 당신을 다시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5. 3주 만에 동거. 빠른 사랑은 불안만 남긴다.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일까 싶어서 일단 같이 살아봤어요. 처음엔 설레죠. 아침마다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일상을 나누는 느낌.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단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였다면 그 끝은 자주 허무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3주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매일 통화하고 같이 장도 보고 그 사람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작은 습관에서부터 큰 가치관까지 모든 게 충돌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보니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견디는 싸움 같았어요. 빠른 사랑은 그만큼 빠르게 판단을 흐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를 결정한다는 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가능성도 함께 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너무 빨리 마음을 허락하고 너무 쉽게 일상을 공유하진 않으셨나요? 중년 이후의 연애일수록 속도보다는 밀도가 중요합니다. 몇 번의 데이트가 아닌 몇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쌓여야 비로소 동거든 결혼이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건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의 태도까지 함께 맞춰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사랑은 금세 피로와 불신으로 바뀌고 맙니다. 서두른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 빠른 시작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뜨겁게 시작될수록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6. 사랑한다고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일도 제 친구도 다 끊었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점점 지워가는 사람들. 처음엔 배려였고 이해였고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죠. 부산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다시 연애를 시작한 후 남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오래 다니던 취미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이 예민해서 싫어하는 건 다 피했어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는 결국 넌 왜 너 자신이 없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줬는데 결국 그 사람조차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하나씩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진짜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나는 더 나다워져야 하고 내 삶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사랑을 이유로 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되죠. 사랑한다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나답게 사는 모습도 함께 사랑해줘야 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포기하는 관계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나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도 진짜가 됩니다. 7. 평생 맞춰 살았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다 그 사람 기준으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주변에 한두 분쯤 꼭 계시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늘 먼저 양보하고 참아주고 맞춰주는 살.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맞춰온 사람에게 남는 건 의외로 외로움뿐입니다. 대전에 사는 60세 최모 씨는 30년 가까이 가족과 연인 모두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넌 왜 그렇게 눈치만 보냐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난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엔 그게 불편했대요. 이런 사례 낯설지 않으시죠? 맞춰주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맞춰주는 건 상대를 편하게 할 뿐 절대 존중받게 만들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할까요? 그건 거절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맞춰오셨나요? 혹시 너무 오래 참아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이젠 잘 모르시겠나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멈춰보세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사랑은 조율이지 복종이 아닙니다. 이젠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이해받고 당당하게 서 있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8. 그 사람 없으면 무너지는 당신 위험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의 중심을 맡기고 그가 기쁘면 나도 행복하고 그가 차가우면 나도 하루 종일 무너지는 상태. 이런 사랑 과연 건강한 걸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연하의 남성과 몇 달간 뜨겁게 연애하다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녀는 회사도 그만두고 며칠간 식사도 못하고 SNS에 상대를 찾아다니며 흔적을 뒤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감정이었어요. 내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이처럼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걸어버리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누군가가 내 곁에만 있어주면 그가 나를 채워줄 거라 믿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도 당신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만들어야 누군가와 함께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그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누군가 없다고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워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먼저일 때 비로소 그 사랑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외로움에 기대어 시작한 관계, 맞춰주느라 나를 잃어버린 사랑, 모든 걸 다 퍼주고 상처만 남은 경험들. 이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세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감정도 댓글로 나눠주세요.